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그거는 MBS나 갤럽이나 지금 가리지 않습니다. 네. 다 오염된 표본입니다. 이거는 과표집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그러네. 굉장히 심각한 오염인 게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떤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참고 자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 유권자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요. 네. 그러니까 배움이 졸라 빨라. 이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결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복된 학습 그렇지.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는 표본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여론조사는 팩입니다. 원래는 팩이에요. 근데 돈 받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언론에 나가는 거예요. 오염된 표본에서 의미를 읽으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오류예요. 네. 근데 지금 정치 패널들이 자꾸 자기의 사념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읽고 싶은 거야. 그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도구화 삼는 거구만. 맞아요. 자, 1번. 여론 지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거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대전제입니다. 계엄 이후에 한 달 반 사이에 한국의 여론 지형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네. 대통령 시절에 취임하고 나서 초반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4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몇 달 사이에는 20%도 못 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갑자기 50%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냥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대체로 민주당이랑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네. 최근 들어와서는 역전된 지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단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0%가 나와요? 그것도 중간에 변수가 하나 뭡니까? 계엄을 해서 내란을 일으켰어요. 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수사를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이 와중에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뛰고 국민의 지지율이 갑자기 뛴다? 그러면 이 변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 중도층, 유보층들이 계엄만 기다렸구나. 야, 이 대통령이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계엄을 했다. 야, 우리 대통령이 다 뒤집어 엎겠다고 내란을 일으켰어. 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해야지. 대다수의 중도층이 이렇게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애초에 안 바뀌는 건데, 여론 지형은 안 바뀌는 건데 갑자기 바뀌었다면 이 여론조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1번이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나온 데일리한 여론조사 같은 거 봐봐요. 김문수하고 이재명을 양자 대결을 붙였더니 네. 자, 광주 전남에서 네. 김문수가 33%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신호예요? 네. 호남 사람들이 네. 계엄을 기다렸구나. 와, 우리 대통령님 드디어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당 놈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드디어 결심을 하셨어 라고 기다리던 사람이 호남 지역에 30%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네. 2030층에서 40에서 50%씩 나온다. 네네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빛의 혁명을 이끄는 사람이 20대 여성층이에요. 네. 20대 여성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대 전체 투표층의 절반이잖아. 절반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표집을 하면 2030층에서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2012년에 야권 단일화를 할 때 통진당이 여론조사 조작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기법, 빨리 채우기입니다. 먼저 채워야 돼. 왜냐? 우리한테 취약한 쪽을 먼저 채우는 게 여론조사 조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때 통진당은 어떻게 했느냐? 여론조사 응답 대기를 시킨 다음에 5060부터 채우라는 오더를 내립니다. 5060부터 채워버리면 네. 통진당이 불리한 쪽이 없어져요. 예. 초반에 할당량이 다 차가지고 네네네. 거기는 모집을 안 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냐? 5060에서 통진당의 지지율이 폭등을 합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 광주 전남북 쪽에 먼저 응답을 하라고 오더를 내려요. 네. 근데 광주 전남북은 애초에 할당량 자체가 적어. 네. 한 3, 40명만 있으면 다 찹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해가지고 그 할당 채우거든. 그러면 대기 탄 사람 한 300명 정도가 있다가 10%만 응답에 성공하면 싹쓸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 지역이 유독 튀는 거야. 2030 왜 그러냐? 자기네가 제일 취약한 지역. 거기만 채우면 여론조사 조작에 성공하거든. 2030층을 우선 응답을 합니다. 네. 요게 여론조사 조작의 기본이에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단톡방에 다 돌립니다, 너희들이. 다 돌려요. 아니, 그렇죠. 그들이 지령 내리는 건 돌고 돌아서 바깥으로 나오고요. 그렇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대선하고 엮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우리 지지층, 소위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이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하고 저쪽 극우 지지층에서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이 아예 다릅니다. 네. 극우 지지층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미 대선 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의 정도 그리고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예 달라요. 근데 진보 지지층은 여전히 내란을 수습하는 국면이에요. 네. 그래서 탄핵 심판에 주목을 하고 윤석열 수사 어떻게 되는지, 체포되는지 안 되는지, 깜빡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갔잖아. 구속됐잖아요. 일단 한번 맥이 탁 풀려. 응답률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앞에 먼저 채갈 때 다 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수 지지층의 여론조사 응답하는 보수 지지층의 질이 떨어져요. 네. 이게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아주 심각한 타격으로 돌아갈 거다.